자, 지금부터 그러면 기후공감 3.0 오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질문, 기후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과 좀 비교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시작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 공연으로 오후 세션을 시작할까 합니다. 자, 축하 공연은 가야금 앙상블 비아에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비아는 전통악기인 가야금 사중주 연주단입니다.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클래식, 영화음악, 재즈, 가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탁월한 연주를 보여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비아 여러분들을 큰 박수로 모셔주세요.
여러분, 비아, 가야금 사중주단 비아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가야금 선율이 공기를 타고 나가면서 약간의 스산함도 있고요. 정말 가을의 분위기랑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중문화가 한류를 일으킨다고 하고 우리가 또 해외를 나가봤을 때 실감을 하게도 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요소를 가진 이런 분들이 한류의 중심에 서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가을이 이렇게 좋은데 가을이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봄도 그렇고. 이게 기후 변화의 영향이라고도 하는데 한국은 또 이렇게 가을이 계속 짧아지고 있고 더 짧은 곳도 있더라고요. 제 친구가 캐나다에 사는데 거기서는 가을이 한 2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반짝 단풍이 들었다가 바로 겨울로 넘어간다고도 하고, 또 노르웨이에 사는 친구는 여름에서 바로 겨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이 기후 변화의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다시 전문가의 강연으로 다시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은 주한 영국 대사관 김지석 선임연구원이십니다. 이 김지석 선임연구원님께서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산업계가 기후 변화에 대응한 방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는데요. 자, 김지석 연구원님,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벌써 나와 계시네요. 지금 밖에 이제 서적이 우리의 선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엘 고어가 지은 책인데 그 책을 번역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미리 나와 계시는 우리 김지석 연구원님을 큰 박수로 맞아 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강을 맡게 된 김지석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연락 받았을 때 테드 강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테드급은 좀 아닌데 약간 좀 이른감이 있다. 나름대로 할 수 있지만. 근데 아주 알고 보니까 테드는 아니고 테드 형식대로 간다 해가지고 사실 약간 이제 굉장히 긴장하고 막 기대했다가 이 테드는 아니구나. 역시 아직은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근데 그 와중에 어쨌거나 테드인 줄 알고 테드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코치도 받고 그다음에 테드 원칙을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테드의 그 원칙은 자기 이야기를 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국 대사관 직원으로서 나름대로 이제 제 시각을 섞어서 이제 발표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영국 대사관은 거의 약간 부록으로 좀 빠지고 저가 정말 기후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시작은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개구리가 냄비 속에 있는데 천천히 불이 붙어서 물이 뜨거워지니까 너무 천천히 뜨거워지니까 개구리가 못 나가서 죽었다. 이게 기후변화라고 하는데 그러면 차라리 전 다행인 것 같은데 이 문제는 기후변화는 처음에 있던 이 부모 개구리는 그냥 뭔가 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느낌하면서도 결혼해서 애 낳고 이제 올챙이가 태어나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 죽겠죠. 죽었을 때 다시 또 그 새끼 올챙이는 여긴 좀 따뜻한 곳이네 하고 살다가 또 해서 결혼하고 새끼 낳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손자뻘의 그 개구리는 여기서 내가 왜 태어난 거지 도대체 이 험한 곳에서 약간 그런 식의 거의 대를 물리는 이슈인데 어떻게 그럼 바라볼 수 있을까? 네, 앞에 해도 안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기후변화에 저는 20년 정도 지금 이거 지켜보고 일하고 있거든요. 또 나의 도대체 이 세계관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한번 제가 뿌리부터 짚어보게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소년중앙, 이렇게 이런 만화가 많이 있지만 이제 세계 소식도 전하는 그런 지금도 유력 일간지를 하고 있는 그래서 받고 아이고 왜 이러나 죄송합니다 이게 예, 받고 균형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또 소년 경향 또 이렇게 진보지도 좀 보고 하면서 이제 항상 나오는 이슈는 뭔가 큰일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사라진 문명이 어떻고 달 뒷면에 UFO 기지가 있고 이런 거 보고 자랐어요 저는. 근데 또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렇게 만화가 많이 나왔는데 항상 이제 우리 편이 굉장히 이제
고생은 하지만 결국에는 이긴다. 뭐 이래가지고 또 뭐 저는 또 마음속에 뭔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근데 제가 태어난 75년도부터 80년대의 그 일단 만화 하나를 봐도 굉장히 그 동서양과 과거와 미래가 혼재되어 있는 이게 세계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태권도를 지금 어린애들이 산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는데 또 파트너는 또 금발 여자고 그다음에 동양 남자인데 또 사실 외모는 사실 서양 남자예요. 뭐 검은 탑뿐이지 또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산신령이 가르치고 약간 이런 굉장히 그 복잡한 시대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자라왔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귀신도 무서워하고 전설의 고향 같은 거 진짜 무섭게 많이 했거든요 그때. 근데 귀신도 무섭고 다 무섭지만은 그래도 역시 과학 이때 또 잡지 하나가 학생과학이라는 잡지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역시 과학이 그래도 중요한 시대로 과학이 발전해서 지금 뭐 이런 강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마이크도 있고 뭐 LCD 모니터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때만 해도 사실 83년도에 10월 잡지인데 이상 기온증을 앓는 지구 이 얘기가 이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자랐는데 아무튼 이런저런 걸 다 종합했을 때도 과학적으로는 뭐 세계 멸망이라는 건 좀 상상할 수 없지만 또 제일 신경 쓰였던 건 이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이게 99년도에 세계가 망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이렇게 딱 보면은 너무 공부도 잘할 것 같고 예전부터 예언도 다 맞았다 그러고 그때도 동시에 또 지구 냉각화가 된다고 하면서 또 신문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럼 99년도쯤 되면은 이제 지구가 얼어붙어서 다 망하는 거 아닌가. 정말 너무 억울했던 게 그때면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한 바로 다음 해거든요.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결국 죽는구나.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괴로웠어요. 공부를 하지 말고 그냥 놀까 막 했었는데 솔직히 근데 제가 그게 그렇게 밉지는 않아 봐요. 왜냐면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도 아니면 어떨지 모르니까.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92년도에 아마 계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휴거라고 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세상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 그때 미국에 유학 중이었거든요. 90년도에.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막 휴거 난다고 하면서 뭐 난리가 났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피자 시켜 먹고 수업 가고 그냥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보면서 이게 약간 좀 그 지역적인 종말론 같은 게 있다 뿐이지 세계적으로는 좀 없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휴거가 그때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비밀 휴거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사람이 확 없어지지 않았지만 속속들이 없어지고 있는데 조금 없어지고 있어서 모르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직도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일단 틀린 걸로 좀 이렇게 규명된 종말론이고요. 또 다른 종말론은 이제 또 운석 충돌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뭐 지구 다 멸망한다고. 근데 요게 또 되게 힘받은 이유 중 하나는 98년도에 이게 영화가 나왔는데 아마게돈이라는 거하고 딥 임팩트라고 하는 거하고. 그래서 이게 뭐 보고서 같은 거가 아니라 극장 가서 보면은 뭐 실감 나게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8년도니까 이제 99년도 1년 전이지. 그러니까 또 컴퓨터 그래픽도 꽤 발달돼 가지고 이거 이렇게 죽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뭐 영화가 그때 히트 쳤다 뿐이지 사실은 뭐 떨어진 건 없죠. 예. 그리고 스티븐 호킹이 박사님이 얘기하시기로는 지난번에 이런 거는 한 500만 년 됐고 뭐 500만 앞으로 300만 년 후쯤이면 또 한번 올 수 있다. 근데 뭐 한동안은 이상 없다고 하니까 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근데 어쨌거나 저는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이 노스트라다무스 소년 경향과 소년 중앙 진보 보수 언론이 동시에 이렇게 보도했던 이 종말론은 좀 겁나요. 그래서 영어도 좀 배워가지고 그때는 또 킹 오브 테러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운석 같다 그러면은. 근데 뭐 99년도 한참 지났죠 지금. 예. 근데 또 참고로 또 노스트라다무스를 아직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From Morning Come 조용한 아침에서 The End Will Come 종말이 온다. When of the dancing horse the number of circle will be G 해가지고 춤추는 말이 나타나고 그 숫자가 G가 될 때 G는 0이 한 12개인가 들어가면 G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가 1조를 때리는 순간 멸망이 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 하는데 요것도 뭐 크게 지장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근데 저는 아무튼 요 사람 때문에 좀 불안하게 좀 살았어요. 유년 시절에.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나름대로 꽤 중요한 거였죠.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도 인정했던 위기론입니다. 이게 Y2K라 해가지고 컴퓨터 칩 타이머가 1999에서 끝나게 돼 있어가지고 2000을 넘어갈 때 굉장한 버그와 오류를 일으켜가지고
시스템이 다운되고 상수도가 끊기고 뭐 한전 전력이 안 되고 뭐 이렇게 될 거라 가지고 그래서 그때 뭐 종말이 오네 하다음에 이 사람은 또 패밀리 서바이벌 가이드 Y2K의 가족 생존법 이런 것도 막 나오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Y2K 정부 종합상황실을 만들으셔가지고 이제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좀 꽤 시끄러웠는데 뭐 잘 넘어갔고 뭐 이상 없었고요. 그리고 종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0년도 시무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월크 머스트 고온입니다. 일은 항상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종말론이라는 게 좀 속편한 게 내일이면 끝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뭐 맘대로 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예, 좀 걱정도 해야 되지만. 예. 근데 또 종말론이 아직도 또 나오는 게 새로운 게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종말론의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그 선샤인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태양이 옛날에는 빛이 약했고 지금은 꽤 세게 나오지만 나중에는 또 이렇게 점점 어두워졌다가 또 뭐 그 적색 외성을 해가지고 갑자기 확 커졌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조그만 백색 외성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샤인은 뭐냐면은 그 영화가 태양이 점점 불이 꺼지고 있어가지고 지구에서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뭐 핵 폭탄을 뭐 쏴서 다시 그 태양에 불을 붙이는 그런 영화였는데 아니 뭐 나중에 그런 일이 있긴 할 건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려면은 한 50만 한 4조 년 뭐 400만 년인가 더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그렇게 걱정할 거가 없는 과학적으로 언젠가 일어날 거지만은 뭐 여기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12년에 그 마야인들이 또 마야에서 예언이 나왔죠. 2012년에 종말이 온다 해가지고 이게 뭐 히말라야에 서 있는데 뭐 바닷물이 막 우수듬치고 이 영화가 2009년도에 나와가지고 히트 쳤죠. 근데 뭐 2012년도 작년에 뭐 별일 없었죠. 그 마야 달력도 보면은 이렇게 한번 사이클 지나간다는 거지 끝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어쨌거나 재밌으니까 그냥 영화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마야인들이 지금 뭐 하느냐? 마야가 이제 산에 살다가 이제 가뭄 때고 이제 내려가긴 했는데 죽진 않았어요. 내려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마야인들은 지금 컴퓨터로 인터넷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유적지에서 안 살아서 그렇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종말론은 보면 정말 뭐 내일 다 끝나면은 뭐 취업이고 뭐고 다 그냥 잊어버리고 육아고 뭐고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오늘 하루 재밌게 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종말론이라는 거는 좀 속편하고 싶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인생은 이어지는데 그 종말론은 아니지만 개개인의 인생에 또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94년도에 북한 전쟁이 난다 해가지고 또 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막 전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면은 내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가서 싸우러 가야 되나 뭐 어떻게 나라면 생존해서 미국의 경주김씨 집안에 그 후손을 남겨서 계속 살아야 되나 막 고민을 했는데 아무튼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이때가. 그래서 이런 전쟁 위협 같은 거 굉장히 그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지금도 영향이 남아있죠. IMF 사태가 나가지고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때 뭐 많은 기업들이 부도나고 그리고 국민들이 금모으기 해가지고 이렇게 빚 갚고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근데 그때 이후로도 이렇게 약간 기업들이 많이 없어지는 바람에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실제로 지금도 영향을 다 미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그러니까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제가 이제 실미사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 환경 호르몬 같은 경우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좀 이렇게 야해 보이지만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환경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많이 접촉한 사람들은 점점 이렇게 뭐 가슴도 나오고 정자 수도 줄어들고 이러거든요. 그 지금도 보면은 사실은 아이를 못 갖는 사람도 있지만 갖고 싶어도 지금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정말 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미사 하나는 이제 피크 오일을 해가지고 이제 기름이 점점 좀 나오다가 이제 확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고생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좀 틀렸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아예 뭐 안 쳐다보던 바다 밑이나 아니면 저쪽 캐나다 숲에 있는 그런 석유가 섞여 있는 모래를 막 닦아내가지고 쓰는 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결과는 뭐냐면 비싸졌어요. 그래서 그 석유 탐사 예전에 석유 값이 뭐 20달러라 그러면은 탐사 비용이 5달러였는데 지금 석유 값이 100달러에 탐사 비용이 30달러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엔드 오브 오일 뭐 이거는 아닌데 엔드 오브 칩 오일 싼 건 없어진 거죠 이제. 저 2000년도에
한국 들어와서 누나차 몰고 다닐 때 뭐 휘발유가 1리터에 500원이었거든요. 550원, 600원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2,000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세계 종말 이런 건 아니지만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예. 그 또 하나는 이제 오늘도 이제 밤에 중국에서 스모가 날라올 건데 이게 대기 오염 같은 경우도 뭐 세계 종말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런던에서 찍은 53년도 사진이에요. 이때 6,000명이 죽었는데 일주일 동안에 이게 2014년 북경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서 뭔가 교훈을 배우면 여기서 좀 잘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예, 이 인간들이 이게 좀 더 좀 친해져야 되나 해가지고 좀 결국 여기서 나온 게 또 날라오고 지금.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환경 과학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 대기 오염이 예전에는 아니 뭐 안 좋다 이 정도면 안전하다 그러다가 점점 내려와가지고 안전한 레벨은 없고 아무튼 뭐 조심해야 된다 하다가 저번 달에는 WHO에서 대기 오염은 발암 물질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이때부터 발암 물질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발암 물질이었는데 이제야 이제 안 거죠. 이제 발암 물질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 두 가지 현상, 종말론과 그 다음에 실미사, 실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을 좀 해봤는데 그럼 기후변화는 뭐냐? 보통 약간 종말론적으로 전달이 많이 되거든요. 이게 해수면 흥흥내가지고 뭐 가라앉고 뭐 거의 뭐 문명이 붕괴하고 물론 길게 보면 그게 좀 뭐 맞을 거라고 지금 과학자가 나와 있지만은 이제 한 가지는 기후변화는 그때 가서 꽝 터지는 게 아니라 계속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제가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보면 기후변화를 보면은 온도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1,000년 정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가지고 한 건데 쭉 해서 갑자기 이제 쭉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보면은 CO2가 이제 원인이죠. CO2 올라가는 거하고 이거랑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발표를 해도 아니라는 사람들은 계속 있어요, 항상. 예, 보면은 크리스토퍼 마킹턴이라는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공이 이제 저널리즘 한 사람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엘고가 틀렸다. 맞짱 토론 해보자. 그러면서 데이비 로즈라는 사람은 데일리 메일이라는데 기자인데 이 사람도 뭐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뭐 얼음이 늘어났다 이러면서 뭐 하고 있고 존 콜맨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일기예보를 한 40년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내가 장담하건데 절대 안 일어나니까 기후변화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고 다니거든요. 그다음에 러시 림보라는 사람은 고등학교 중퇴하고 이제 대학교 1년 다니다 나와서 이제 계속 라디오 방송하는 사람인데 뭐 연봉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한 4천만 달러 받고 그러는데 이 사람도 아무튼 기후변화는 뭐 말도 아니다. 이 사람 라디오 쇼에서 고등학생이 나와가지고 제가 도서관 찾아봤는데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막 얘기하니까 너 같은 사람이 미국에 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뭐 아이패드 하나 보내주겠네 이러면서 훈훈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제임스 이노페라는 또 상원의원도 너무 아닌 걸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책도 쓰고 열심히 하면서 아니라고 계속 거의 세계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지금 공격을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리처드 밀러라는 물리학자도 사실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IPC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데이터를 조금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한 것 같다 하면서 했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하고서 2년 동안 연구를 착수했는데 결과가 맞네 그래가지고 작년 뉴욕타임즈에 기고하고 나는 이제 이걸 믿는다 하고 최근에는 뭘 하냐면은 같이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이거 진짜니까 우리 이러지 있지 말고 우리 같이 좀 대응을 해보자. 너희는 정말 진정한 과학자니까 한번 연구를 해봐서 확인되면 우리 이걸 좀 뭔가 대응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는 약간 환경운동가처럼 돌아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이비 로즈가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항상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가 최근 한 게 뭐냐면 북극 얼음이 30% 늘어났다. 기후학자들 말은 뻥이고 지금 이제 지구 또 빙하기가 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걸 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 아마 다 기사 한번 보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퍼졌어요, 이게. 예. 근데 이 데일리 메일이라는 거는 영국 사람들 딱 보면 여기 완전 뭐 스포츠 신문 같은 뭐 찌라시 신문 같은 뭐 약간 그런 굉장히 그렇게 좀 진지한 저널리즘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진실은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많이 이렇게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60% 늘어났다. 근데 30% 갑자기 60%가 됐어요. 이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30% 너무 약했나? 그래가지고 그리고 데이비 로즈는 영향력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은 올렸더니 막
트윗이 한 17만 본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이 정도께 퍼지진 않았는데, 이제 뉴스원에서 맨 처음에 이걸 내고서 그 다음에 그 3일 있다가는 또 아니 북극빙하는 그간 이사적인 현상이 지구 식는 건 아니다 이런 기사를 내긴 했는데, 이렇게 좀 이 사진과 이거와 비해서는 너무 이게 좀 약간 개인의 의견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진실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북극 그 빙하가 인공위성 사진 찍은 게 78년도 시작인데, 그래가지고 42%가 한번 줄은 적이 있고, 12년도에 다시 좀 올라간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걸 가지고 과연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면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사실 못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저런 그래프는 못 믿겠다 그러면은 그럼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죠? 북극항에 성공했다. 앞으로는 이제 여기로 좀 더 열심히 가겠다라고 이제 한 바퀴 하나 왔거든요. 그 현대 글로비스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성공을 했어요. 얼음이 녹았다는 거죠 이제. 근데 이래도 아무튼 뭐 싸움은 계속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제 그 의견 충돌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준비하다 좀 재밌는 거 찾은 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군데 다 더워지고 있어요. 몇 군데는 좀 추워지거든요, 이렇게. 근데 하필이면 미국 보면은 딱 미국은 절반은 더워지고 절반은 추워져가지고 아마 이 동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할 테고 이 동네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제 하면서 싸우는 거죠, 이제. 이건 더 최신 데이터인데 지금도 추워지는 데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대부분 다 더워지고 있죠. 그나마 이때는 이제 미국에 또 대부분 다 더워졌는데 뭐 그래도 싸움은 안 끝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근데 뭐 그래도 좀 아까 처음 말씀드린 희망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그래도 이런 기후변화 과학이나 이런 걸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계속 알리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그 뭐 스티븐 슈나이더라는 스탠포드 교수, 뭐 칼 세이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칼 세이건 박사라고 그 지구 그 우주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데이비드 스키 박사, 뭐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 작가인데 빙하를 한 7, 8년 동안 계속 촬영해가지고 테드도 한번 하시고 했던 그런 분들.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쨌거나 계속 그 과학은 발전하고 메시지는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전달할 때 있어서 좀 전달이 좀 약해요. 보면은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하정우입니다. 하정우, 이 최고로 핫한 그 배우. 이 코디가 안티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IPCC 보고서 표지예요. 서머리. 이걸 보고 누가 뭔가 임팩트나 뭐 읽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다 전부 다 이제 쓴 사람들 리스트인데 이 중에서 유명한 사람 하나도, 그러니까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너무 이게 좀 약해요. 그리고 이게 본문인데 또 BBC 방송에서 그 IPCC 의장님께서 이번 보고서의 발표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의심은 사라지고 앞으로 뭐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은 믿으시지만 뭐 IPCC 4차 보고 때랑 5차 보고 때랑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지셨나요? 뭐 크게 안 달라지지 않았나요? 예. 이게 솔직히 여기 제가 이 IPCC 보고 있으면요 졸려요. 까놓고 말해서. 예, 정말 하품답니다 이거. 이게 이유 중에 하나는 4차랑 별 다를 게 없어요. 4차도 그런 줄 알았는데 5차도 정말 그렇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은 과학자들이다 보니까 전달력이 좀 약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본문에 있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같은 건데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보고서 이렇게 뭔가 뭐 위기의식은 별로 안 느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을 모르겠어요. 느낌을 모르니까. 예? 느낌을 모르니까 이게 안 됩니다. 잘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게 또 100년 동안의 데이터 그 온도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픽인데 이 데이터가 또 없다고 또 빼놨어요. 또 이렇게 이 사람들 과학자들은 좀 정직하거든요. 좀 이렇게 여긴 좀 없습니다. 홈쇼핑하는 사람들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덕누덕 해놓으니까 이거 봤을 때 이게 뭐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고 이게 뭐 없어 보여요. 이게 정말. 그래서 이게 정말 최고의 과학이 한 30년 동안 모이는 게 결과물인데도 너무 없어 보이고 아이고. 근데 보면은 영국의 기상청에서 만든 자료인데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오는 영향은 뭐 불, 뭐 물, 바람, 뭐 태풍, 뭐 물고기, 식량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곳인데 어떤 분이 이거 보여드리면은 나 여기 살면 되겠다. 여기는 아무 영향이 없네. 여기는 고비사막 한가운데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산다고 해도 뭐 여기서도 뭐 사다 쓰고 여기서도 뭐 갖다 쓰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좀 해소가 안 되면 좀 살기가 갈수록 고단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2033년 여름, 가을이 워낙 날씨가 좀 뭐 괜찮아서 잘 잊어버리지만 열대야는 뭐 거의 서귀포 같은 경우 45일을 기록했고요. 서울도 94년도가 워낙 더워서 이제 그때보다는 안 하지만 22일 이상 됐었고, 녹조에 뭐 해파리 때문에 또 죽은 사람들이 나왔고, 양계장에서 또 뭐 닭 죽고, 저쪽 밑에 양어장에서는 또 고기 죽고, 뭐 그다음에 그때 너무 더우니까 재래시장 사람이 아무도 안 와가지고 재래시장 3일 동안 공치고, 물론 뭐 마트는 돈 벌었겠지만 재래시장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 좀 있는데, 또 우리는 또 사계절을 쫓아다 보니까 또 까먹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우리도 굉장히 안 좋았고 앞으로도 더 안 좋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우리도 항상 이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에 의존하잖아요. 목표를 찍어야 되거든요. 여기로 가자라고 찍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목표가 없습니다. 국제사회도 목표가 좀 없어요. 딱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 결국 전체적으로 하려면은 각각 국가가 목표 정하고 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없고, 그게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걸 대응을 할지 안 할지를 지금 안 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내비 없이 그냥 계속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 아니, 그럼 뭐, 조선시대 돌아가자는 거냐, 이렇게 살자는 거냐,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석기시대로 가자는 거냐, 이렇게 하자는 거냐, 뭐 남들 뭐 다정해 보이는데, 뭐, 하여튼, 저도 이거 꼭 원하지는 않아요, 저는. 근데 해결책은 이런 거라는 거죠. 독일에 지금 가보면은 농가마다 이렇게 올리고, 마을마다 다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좁은 도로, 이렇게 바람은 많고, 땅은 별 쓸모 없는 데다가 그냥 태양광 풍력 쫙 박아버리면, 지금 작년부터 독일은 7월 달만 되면 전력의 50%가 7월 달 같은 경우는 낮에 50%가 태양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바람이 더 좋아서 전력의 50%도 풍력에서 나와요. 풍력하고 태양광이 지금 앞선이고 있어서 계속 기록을 올리고 있거든요. 전기가 굉장히 뭐 그렇게 비싸지 않게 잘 쓰고 있고, 독일 재생에너지를 보면은 지금 90년대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용량은 4기가와트에서 76기가와트로 18배 늘었고, 발전량은 17기가와트에서 기타와트에서 136기가와트로 해서 7배가 늘었고, 풍력은 0.07에서 이제 46기가와트가 돼가지고 646배, 뭐 태양광은 0.0006기가와트아워에서 28기가와트아워에서 46,000배가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재생전기의 비율은 22%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일자리가 되게 문제지 않습니까? 일자리를 보면은 이게 검은 게 이제 독일의 화석에너지 일자리고, 이거는 재생에너지 일자리인데, 녹색은 2005년도 2011년까지 재생은 2배가 늘었고, 화석연료는 조금씩 줄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조선시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대응이 되는 거다. 이거 보면은 이제 인구 100만 명당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인데, 독일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근데 아직도 여기도 더 지을 거고, 여기 미국을 보면은 뭐 거의 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어있는 공간이 사실은 다 이게 비즈니스 기회거든요. 그래서 참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아직 못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좀 보여줬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비게이션을 찍었어요. 우리는 국제 협약이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없이 80% 줄이겠다. 그러려면은 이때는 한 1몇 %씩, 이때는 3%씩, 4%씩 이렇게 줄이겠다 했고, 영국도 이제 뭐 해양 풍력단지 런던이라는 거 짓고, 그다음에 건물 에너지 효율 높여야 되니까 단열 같은 거 하고, 그다음에 또 저도 이제 영국 팀에 소속돼 가지고 한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평화로운 내비 찍고 천천히 갖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데, 이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시간이 별로. 이 보면은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은 수능 100일 기적을 위한 건강관리 비법, 그리고 뭐 또 만점 노하우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배고 쪽잠을 자면은 정신이 확 나가지고 공부 굉장히 잘할 수 있대요. 이런 게 근데 효과가 있을 것이냐 과연. 그러니까 이런 무슨 굉장히 그런 매지컬한 그런 갑자기 뭐가 한 방에 탁 나가지고 싹 해결되는 이런 거는 이걸 우리가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전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100일 만에 뭐 해가지고 잘 된 사람은 전 못 봤어요, 저는. 예. 그거 보면은 저는 어떤 사례를 찾아봤냐면,
1945년도, 그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이제 식량을 자급해야 되니까 이렇게 빅토리 가든이라 해가지고, 그 정원이나 이런 거를 그냥 다 밭을 바꿔버리자. 식량을 만들자. 이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이렇게 좀, 돼지한테 먹여서 그 돼지로 식량을 만들자. 이런 것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전쟁 채권을 팔았어요. 이게 너희들이 좀 국민들이 이걸 사줘야 그 돈으로 총알을 만들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그때 뭐 신무기 대량으로 만들고 대량 생산하고 뭐 주부들도 나가서 폭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했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레이더 기술이 영국에서 좀 먼저 나왔는데 처칠 수상이 이거 나중에 미국하고 같이 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미국도 레이더 기술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먼저 가서 그걸 알려줬어요. 레이더 이런 거 있으니까 만들어서 나중에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기술 공유도 되게 됐었죠. 왜냐면 상황이 급하니까 이런 게 다 됐었습니다. 예.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제 가족 사진인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75년도생이고 와이프가 74년도생인데 한 75년 정도 잡고 그러면은 제가 한 2050년까지 이제 살겠죠. 예.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 그리고 저는 이제 아들이 지금 돌이 좀 넘었고 딸이 한 초등학생 1학년인데 이게 저희 1대, 2대, 그리고 뭐 얘들이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애를 안 낳으면 3대가 있다고 하면 요게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성공하면은 2도로 고정되는 시나리오고 이거는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2도는 진작에 넘어가 버리고 3도, 4도로 가는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요거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30, 그러니까 3대가 공존하는 기간이 나오더라고요. 한 2030년부터는. 그럼 그때는 손자, 손녀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뭐 했어요? 이러시고.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게 힘드네요, 살기가. 그리고 살기 힘들어지면 아마 저도 별로 이렇게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살기가 좀 좋아야 좀 도와주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금방 갈려요, 좀 있으면. 20, 30년 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열심히 해놓으면, 오케이, 우리가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나오는 거고, 그걸 못하면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저는 좀 그게 좀 두렵습니다, 진짜. 예. 이때 갔을 때, 미안해, 야, 뭐, 너도 힘드니까 나도 그냥 고려장을 해버리던지 그래라,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예. 그럼 어떡하겠어요. 먹을 거 없으면은 뭐, 예.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될 수는 있겠지만은 꽤 안 좋아요, 상당히. 그래서,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드리자면, 이게 풍신수길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사진인, 영정인가? 근데 이게 선조 임금이고, 그때 1520년도에 임진왜란, 그러니까 외구가 좀 뭔가 동향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통신사를 보냅니다. 황용길이라고 서인이었고 허성이라는 그 서장관을 보내고 김성이라는 부사를 보냈는데 이때 이 허성하고 황용길은 정치적 성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반드시 병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풍신수길의 관상은 눈에 광채가 있고 남달라 보였다. 이게 쳐들어올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조총도 2개 들고 와가지고 이런 것도 가지고 있더라. 우리도 좀 대비해야겠다. 했는데 그때 이제 김성일이라는 부사는 그러한 정상이 없는데 황용길이가 이렇게 장하게 야려서 민심을 동요시킨다. 이게 기후변화하는 사람들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관상도 뭐 눈에 쥐같이 생겼고 뭐 언숭이 같고 두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결과는 뭐였냐? 의견이 다르니까 어정쩡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그때 또 되게 상소가 많이 올라왔어요. 아니,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200년 동안 조선시대에 지금 왜 전쟁 준비한다고 나를 뭐 성곽에 끌고 와서 막 부역을 시키고 이러냐고, 농사져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그때 뭐 경상도 뭐 그 부상가 지상가가 뭐 탄핵당할 뻔하고 뭐 이런 정도 상황이었는데 1년 있다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6.6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고 조선인들 한 25만 명 정도 죽었고 최대 100만 명. 그 다음에 경작지 파괴 66%. 문화재 손실 막대하게 됐죠. 그 다음에 건물 피해 민가 포도청 서원들 다 파괴되고, 그 다음에 좀 바뀐 게 애국심이나 자아 반성이 늘어나고, 또 명예에 대한 사대 사상이 강화되고, 일본인에 대한 제인식과 적개심이 좀 증가되고, 근데 기타 피해로는 이제 뭐 분여자 강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죠. 근데 한국인 포로들이 잡혀가지고 일본에 가서 서양에서 노예로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정쩡하게 좀 이렇게 있다가 당하는, 네. 저는 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회가 전체 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때 안 쳐들어올 거다 했던 김성일은 과연 전쟁 갔을 때 뭘 했냐?
바로 사형 대상이었죠. 이거 너 때문에 내가 준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막. 근데 그때 이제 유성룡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상들이, 아니다, 이 사람이 그래도 경상도 쪽에서 굉장히 신임받는 사람이니까 죽이지 말고 차라리 가서 이쪽 수습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유성룡이 물어보니까 너 그렇게 이 사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나도 어찌 외적에 침략하지 않을 것을 단정하겠습니까? 다만 온 나라가 동요될까 봐 두려워 그것을 풀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가가지고 경상도 초유사로 임명돼서 굉장히 열심히 싸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2차 준유제 때 이제 병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대응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사람과, 아니 뭐 그런 거는 좀 우리한테 피해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좀 섞여 있는데, 저는 뭐 안 하겠다는 분들이 뭐 꼭 나쁜 마음으로 그러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안 나쁘다가지고 난리가 안 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순신 정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 여기 조직의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작을 만들었고 23번 싸워 23번 이겼다 하셨다는데, 저가 이번에 태양광을 3kW를 저희 고향 집에다가 설치를 이제 합니다. 예, 하는데 지원 안 받고 그냥 하기로 했어요. 지원 그냥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좀 맞아. 정부의 지원 없다고 실망하지 말자. 뭐 나는 스스로 알바를 뛰어 목돈을 만들어 중고 패널을 구해 3kW 태양광 발전소를 세웠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길게 보면 남더라고요. 길게 보면은 돈이 되는데 이게 기다리는 걸 못해서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미리 그냥 저는 좀 하기로 했고요. 태양광 혹시 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제가 좋은 분 아니까 연락처 주시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중고 패널 좀 남았습니다, 지금. 3명 정도 남으니까 빨리 전화 주세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요. 역사의 교훈을 보면 이게 뭐 한산도 대첩 그건가 명량 대첩 그건데, 그래도 위기에 대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만하면서 좀 막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한다고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조금 호들갑 떠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그 과학자들이 이게 허투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유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시면서 해서, 그리고 보면 묻는 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우리가 농업에서 산업으로 전환하지 못했다면 지금 어땠을까? 그럼 그냥 단순한 기후변화 피해국으로서 그냥 좀 도와주세요 이거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산업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런 걸로 좋은 걸 많이 만들어내면은 사실은 굉장하게 크게 기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좋은 타이밍에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확 가줘야 아마 자손대대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길었죠. 이게 난리가 난다고 하면 어디에 서 있을 거냐, 이렇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적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적군 나누는 게 좀 그렇지만은, 저는 이순신처럼까지는 못되더라도 여기 수병 한 10일 정도 해서 뭔가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서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은 사례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정부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 김지석 선임연구원님의 강연이었습니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연구원님 뒤로 가셨네요. 한 500년쯤 뒤에 서울 세종로에 이순신 장군 앞에 김지석 상이 서 있지 않을까, 태양광 발전 패널과 함께 서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처음에 테드급의 연사 섭외를 받은 줄 알고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테드급 연사신데요. 지금 이 자리에 테드 대사님께서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꼭 테드 연사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이 굉장히 재밌었죠. 재미를 넘어서서 또 매력을 넘어서서 굉장히 마력적인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제시도 굉장히 잘 해주셨고, 또 해결책까지 굉장히 재미있게 해주셨고요. 강연을 듣다 보니 이순신뿐만 아니라 이순신 외에 이제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라고 또 생각해보게 되는 훌륭한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순서도 꽤 기대가 되는 순서입니다. 어떤 뭔가를 배울 때 경험을 나누어 주는 것만큼 그런 귀한 보탬도 없는데요. 이번 강연은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의 피터 웰하우즌 과학기술 담당관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발표는 네덜란드 산업 분야의 에너지 절약 경험이라고 하시는데요. 미스터 피터 웰하우즌? 예. 자, 여러분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Good afternoon. My name is Peter. I work at the Netherlands Embassy here in Seoul. And this is usually the way I introduce myself when I first meet Korean people. And then, of course, after saying my name, I give my business card. And then people look at my business card and say, Peter, what? Peter, Mr. Peter, can you say your last name? I say, my last name is Welhausen. Huh? Say again, please. So I say, look at the other side of my business card. While they prepare the new presentation, I can just continue my story. So basically, I gave my business card, and people look at the other side and they say, Peter Wellhausen. 그렇군요. Wellhausen. A difficult name, isn't it, this Wellhausen? Yeah, Korean always say. I say, well, also Dutch people, they always have so much trouble with my last name, so please don't worry. And then they look again and they say, 와, 과학기술 담당관. 와, 나이스. So they ask me, Peter, so do you take care of the network or do you upgrade computers or stuff? I said, no. I don't do that. That's someone else who does it. No, I'm kind of, if a Dutch high-tech company is interested in Korean technology, I introduce them to this Korean company. Or if Korean researchers are interested to meet Dutch researchers, high-tech, of course, then I also help the Koreans. So I always say in a short word, I'm kind of, 잠깐만요. 과학기술적인 소개팅. That's what I do. 과학기술적인 소개팅. Yeah. So here you can see my last name in Korean. Welhausen. So, but when I meet these Korean people for the first time, you know how it goes. Little small talk. So I always ask them, do you know the Netherlands? Or what famous Dutch people do Korean people know? And since I'm here for the first time and I meet you for the first time, can you help me answer this question? Can you give a name? Hiddink. I guess these are the most famous people, most famous Dutch people in Korea, right? You know Hamel? I hope so. Otherwise, I guess you have to go back to elementary school. I heard everyone in Korea here knows about Hamel. And Hiddink, well, I don't think he needs any further introduction or explanation. But what else do you know about the Netherlands? 네? 풍차, 맞아요. 또 다른 거 있어요? 다른 아는 거 있어요? 튤립. 와, 잘하시네요. 네덜란드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 중국 대사관에서 일하시죠? 영국, 미안합니다. 많이 가깝죠. So you must have been there? No? Anyway. Okay. 왜 맞아요? 이거 튤립, 풍차, 그 다른 것도 아시죠? 치즈. 드셔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네덜란드 치즈 모르세요? 네? 맞아요. 좀 비싸요. 그 신사백화점 가면 한 이만큼 얼마인데요? 10,000원, 20,000원, 엄청 비싸요. 그래서 네덜란드 갔다 올 때마다 그 수트케이스 2가지 있어요. 그냥 옷, 치즈.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코이 공차 드릴게요. 근데 잠깐만요. Should I speak Korean English?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Korean? 알겠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한국말로. 아니 솔직히 저는 한국에서 한 10년 전에 처음 왔어요. 그리고 그 대사관에서 일했을 때 저녁반 학기 한 2학기, 3학기쯤 했어요. 그 숙대에서, 이대에서. 왜 웃으세요? 왜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여자대 학교이라서 짱이었어요. 아무튼 발표. 그 저는 메모 좀 했어요. 아무튼 우리나라도 그 물에 엄청 유명합니다. 그거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그 라이트 그린 부분은 그 해수면보다 낮는 당입니다. 그래서 채방이 없었으면 그거도 없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 100년 오래전부터 이런 채방을 만들고 그 풍차로 그 낮에 있는 물을 조금 더 높은 당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옮겼습니다. 그런데 한 60년 전에 갑자기 아주 큰 스톰 왔어요. 그래서 그 제방 여러 가지 이렇게 그냥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 10%쯤 그냥 호수로 잠겼습니다. 너무 큰 일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거는 다음에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학적으로 우리 그 해안 안전 체제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이런 걸로. 그래서 지금도 그 renewable energy 보면 우리도 물에 관련된 그 에너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좀 신기한데 원래는 그 물에 그냥 수력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에 그 산 하나는 없어요. 우리가 제일 높은 건덕, 산이 아니고 언덕이 321m예요. 그래서 이런 후바댐하고 비슷한 수력이 그냥 불가능합니다. 또 불가능. 그리고 이런 얼음 불에 타는 것 그것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그 두 가지 물에 관련되는 그 renewable energy 두 가지 그 소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redstack이라는 네덜란드 회사가 개발한 기술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그래요. 좀 어렵게 보이죠. 그래서 설명 안 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서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차원이 두 개 필요합니다. 이거는 단수, 염수예요. 둘 다 들어가고 뚝뚝뚝 그냥 뚫고 그냥 방막도 있고 뚝뚝뚝뚝 그리고 저 밑에는 그 자전 흐르고 전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만들기 위해서 염수, 담수만 필요합니다. fossil fuels 말고.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담수, 염수 어디서 많을까요? 이거는 딱 저기입니다. 그거 보면 저기 아주 큰 채방입니다. 그 북쪽에 바다 있고 그 남쪽에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자들이 그냥 그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이렇습니다.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구글 그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진짜 개발하는 거, 진짜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또 그 두 번째 것은 다이내믹 타이덜 파워라고 합니다. 저기 밑에 그거는 우리나라예요. 여기는 바다, 우리나라 국도예요. 그리고 여기 쭉 이렇게 그 수직으로 30km 댐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말고 T 모양으로 댐을 만들면 그 다음에
그 제방 그 양명의 그 해수명이 이렇게 갔다 왔다 가요. 그래서 그 해수면 차이가 크면 저 밑에 있는 뭐 발전기가 돌아가고 전기를 만듭니다. 이걸 쭉쭉쭉쭉. 지금은 전기 만들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고 코에 또 갔다요. 그래서 계속 그래서 이렇게 계속 그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설명했을까? 이 두 가지 한국에 좋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그 담수 염수가 어디서 많을까요? 한국의 제일 큰 채방 어디일까요? 새만금 아시죠? 저기도 아주 큰 채방이고 저기 바다이고 저 밑에는 호수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렛색이라는 기술을 설치하면 가능한 용량은 그 1600메가와트입니다. 또 그 다이내믹 타이덜 파워, 그 T 모양 제방 만약에 2개 이렇게 만들면 3천 말고 진짜 이거는 오타 아니에요. 진짜 3만 메가와트 가능합니다. 이거는 좀 시와 채방 아시죠? 시와 저기 있는 시와댐 저기로 발전 있잖아요. 이거 비교하면 저기 그 용량은 250 메가와트입니다. 너무 낮아요. 또 한국 중 용량은 거의 9만 메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비교하세요. 3만 거의 9만 메가와트. 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 또 근데 지금 그 renewable energy 여러 가지 소개하고 여러분 그 태양 에너지 풍자 이런 신에너지 다 아시죠? 그런데 질문 하나도 있습니다. 제일 green 에너지 뭘까요? What is the greenest energy of all? 대답하세요. 여기 나오지 않아요. 맞죠? 대답은 그 책에. 잠깐만요. 대답하는 사람 선물 드릴까요? 이거 네덜란드 선물. 대답하는 사람 있어요? 제일 green 에너지. greenest energy. 모르세요? 그럼 선물. 미안합니다. 네? 네, 제일 clean energy. 아니, 제일 녹색적인 에너지. 친환경적인 에너지.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질문하고 계세요. 멋있죠. 제 생각에는 it's the energy that you don't use. It's the energy that you save. 제 생각에는 소모하지 않은 에너지가 제일 그린 에너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모하지 에너지가 아무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소모하지 않는 에너지가 아무 온실가스, 아무 오염 배출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우리나라 단기 목표 보면 우리나라 신에너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세이빙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최근 한 거, 그 에너지 세이빙은 최근에 시작하는 거 아니고 그 in the 70s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는 우리나라 가정 이거 그 레드색 라인은 가정 그 자연가스 소모량이에요. 그거 1980년부터 저기 거의 뭐 1995년까지 그냥 뚝 떨어졌어요. 또 이 그래프 보면 이것도 그 자연가스 가정 자연가스 소모량이에요. 이거 그 95년부터 지금까지 툭 떨어졌어요. 저 밑에 있는 라인은 우리나라 그 가정 전기 소모량이에요. 그 이때부터 그 제품 그 전기 제품 수가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 휴대폰이고 뭐 비디오, TV 지금은 집에 몇 개 있어요? 2개, 3개? 뭐 컴퓨터도 있고 그 많아졌는데 그 량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올라안 갔어요. 에너지 세이빙 때문에.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왜 에너지 세이빙에 관심이 있을까요? 다 돈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정부가 이런 생각, 에너지 절약하는 것은 돈을 절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냥 좀 브레인워싱 같은 거 아무튼. 근데 처음에는 그냥 과학기술적 아니고 그냥 심플한 행동으로 그 절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문 닫는 거 아니면 그 쓰지 않은 방에서 불을 끄는 거 참 쉽죠. 그래서 이렇게 다 둘러졌어요. 또 뭐 그 더블 글래스 이런 거 그 설치했을 때 그 보증금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그 90년대부터 산업계도 이거 관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방향 2가지 있었습니다. 그때 그 Energy Efficiency Agreement, 그 에너지 효율 협정 맞아요? 아마도 네. 미안해요. 좀 부족해요. 또 그 잠열. 그것도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Energy Efficiency Agreement. 우리 정부가 그 산업계하고 그냥 보통보다 낮은 전기료, 가스비를 그냥 agree-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 작은 작은 에너지 값을 부과받을 때 꼭 에너지 절약해야 돼요. 그 절약하는 목표도 미리 agree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목표를 뭐 성취하지 않으면 벌금은 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업들이 에너지도 좀 절약했어요.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았어요.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15년 안에 그 참석하는 매사들이 거의 30조 절약했습니다. 그거는 만점 만점. 그리고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아서
이 프로그램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그 잔열. 그 첫 번째는 좀 쉬운 거죠. 좀 당연한 거. 그 산업들이 쓰지 않는 열을 그냥 집, 사무실, 뭐 다른 빌딩 해주고 그 빌딩이 좀 따뜻해져요. 근데 그 두 번째는 거는 조금 더 신기해요. 그 온실 아시죠? 그 온실을 한국에 그 가습이 많이 들어가죠. 그 네덜란드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름 때 그 날씨가 너무 더울 때 그 온실 안에 있는 열을 그냥 그 땅에 넣어요. 땅에서 저장합니다. 그 날씨가 추울 때 겨울에 그 열을 배고 그 온실에 넣어요. 그래서 이 그 땅에 있는 열 통해서 그 온실을 따뜻해져요. 그런데 그 제일 신기한 것은 열이 조금 남았어요. 그 온실이 따뜻해지도 그 열이 조금 남았어요. 이 남는 열로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그 새로운 온실들이 그 에너지를 소모하지 아니라 지금은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거는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왜 했을까요? 돈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돈을 절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실력과 경제력 강화하기 위해서 그 톱섹터이라는 산업 혁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그 한국 성장 능력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정책 통해서 그 강한 9분야에 그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 과학 기술도 좀 확대하고 계속 이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 9개 중에서 에너지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아직 중요합니다. 이 톱섹터 에너지가 7개로 구성됐습니다. 이거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5개. 우리나라 아시죠? 풍자. 그래서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아마 영국처럼 그 해양 풍자에 관심이 많고 그 투자 많이 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이것도 한국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음 주에 우리 대사관이 그 오프쇼어 윈드 에너지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으면 이따가 저한테 연락하고 제가 초대장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솔라 에너지 그거는 혹시 그 박지성 축구 선수 아시죠? 지금은 어딜까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니고 뭐였어요? PSV 아인트호벤? 맞아요. 그래서 아인트호벤이라는 도시 진짜 태양 에너지에 좀 유명해요. 네덜란드에서. 현재 기술 말고 좀 앞으로 쓸 수 있는 기술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 에너지, 가스, 스마트 기드 다 가나서. 근데 남는 것은 에너지 차력에 대해서 관련됩니다. 하나는 그냥 가정 처력, 다른 것은 산업 처력.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장기 목표 보면 년마다 이렇게 13, 18 페타주를 절약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소모하는 모양은 1,500 페타줄인데
그 30년 후에 700페타주를 철학하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거의 반입니다. 한국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좀 비교하세요. 그래서 지금 좀 요약하면 제가 그 혁신적인 기술 두 가지, 그 리뉴얼 에너지 두 가지 소개하고 네덜란드 그냥 오래동안 그 철학해 왔고요. 앞으로 2050년까지 계속 그 철학하는 거에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하고 싶은 거 아니고 그거는 한국하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공동 프로젝트 하고 싶거나 공동 이벤트 준비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질문, 이 소개한 내용에 질문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연락처는 여기이고, 그리고 만약에 네덜란드에 관심 있으면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좀 들어가 보세요. facebook.com/Dutch Embassy Korea. 오케이. Thank you very much. 네,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의 피터 웰하우즌 기술 담당관님이셨습니다. 네, 외국인이 한국어로 발표하는 거를 제가 많이 못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그리고 네덜란드의 경험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려고 제가 계속 들었는데 한마디로 이건 것 같아요. 에너지의 아나바다가 아닐까.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나라도 남는 게 있으면 그것을 모아서 에너지 선순환의 사이클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한국도 열대야가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런 열을 모아서 겨울에 쓰고 또 전기까지 활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